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갑상선암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와 검진센터에 근무하는 박현아입니다. 자, 갑상선 검사를 하러 병원을 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초음파로 갑상선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결절, 그러니까 동그란 덩어리죠. 덩어리만 예를 들어도 남자분 같은 경우는 10명을 갑상선 초음파를 하면 두세 분은 결절이 나오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습니다. 3분 내지 4번이 결절이 나옵니다. 그럼 이 결절 중에서 조금이라도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요, 불안해서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게, 그러면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잘 가이드를 해서 이렇게 침을 집어넣어서 세포를 조금 끄집어서 내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암이 발견이 되면은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갑상선 초음파는요, 굉장히 하기가 좋은 검사입니다. 어떤 데는요, 유방 초음파를 하러 가면 갑상선 초음파를 공짜로 해줘요. 그럼 결절이 3명 중에서 1명이 나오고, 또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중에 또 많은 수가 암이 나오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갑상선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바로 이 암이 바로 갑상선 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우리나라 갑상선 암이 굉장히 많은 게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여성, 특히 여성의 갑상선 암은요, 전 세계 평균의 한 10배의 많은 갑상선암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상선암의 위험인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갑상선암 검진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렇다는 것이 이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은요, 사실 죽는 암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갑상선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인데요, 갑상선암에 걸린 분들의 5년 생존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1993년부터 5년 사이에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사람의 5년 생존율은요, 95.4%인 반해서 99년부터 13년 사이에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여성의 5년 생존율은 100.1%, 100%가 넘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가 넘느냐고요? 그럼 이 말뜻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갑상선 암에 걸린 여성들은 걸리지 않는 여성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갑상선 암은 사망을 일으키는 암이 아닙니다. 우리가 암이라 그러면요, 어디 멀리 가서 그 장기에 문제를 일으켜서 사망을 일으켜야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망을 일으키지 않는 조직학적으로 나타나는 암일 뿐입니다. 자, 어쨌든 암이 발견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럼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갑상선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하의 증상은 심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갑상선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갑상선 약을 먹게 되고요. 또 약간 지수가 없는 분은 갑상선 뒤에 붙어있는 부갑상선이라는 분비샘이 4개가 있는데요, 이게 같이 떨어지게 되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됩니다. 부갑상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조절을 하는데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면 우리 몸의 칼슘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 저하로 인해서 온몸이 저리고, 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생을 칼슘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또 목소리의 변화도 2 내지 3% 정도 수술한 환자에서 생기고요, 수술 자체의 합병증도 있습니다. 떼어난 자리에 크게 핏덩어리로 된 혈종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아주 드물게는 폐혈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암 자체가 사망을 일으키는 암은 아니지만 암 수술 자체는 결과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검진은 하는데 암이 발견돼도 이 죽는 암 아니라니까 그냥 달고 살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강심장인 분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갑상선암이 진단된 사람 중에 한 300명 정도를 수술을 하지 않고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5 내지 6년 사이에 이 300명이 못 견디고 한 40% 정도가 결국은 수술을 받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봐도요, 갑상선암이 굉장히 의심되는 결절을 갖고 있는데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감기가 걸려요. 그럼 목이 아프죠. 그럼 병원에 쪼르르 뛰어오세요. 선생님, 이게 목이 아픈데 혹시 갑상선암이 전이 된 게 아닐까요? 자기 몸에 암이 있는 것을 알고서 살 수 있는 강심장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갑상선암이 진단되면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가이드라인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암이 진단되고 수술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검사를 하지 말아라. 무증상의 성인,
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갑상선암 검진은 일상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검진을 받았더니 갑상선에 작은 악성인 건 암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 결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암 검진이 필요 없다고 여기저기에서 신문에서도 얘기하고 국가에서도 얘기해요. 그럼 저는 앞으로 검사를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발견된 갑상선 결절은요, 주치의 권고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병원을 가서요, 갑상선 기능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저는 갑상선 암이 없는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건 기능과 암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는요, 간단하게 필요하는 혈액 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기능을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암 여부를 볼 수 있는 검사는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갑상선암 검사를 초음파로 하고 난 다음에 갑상선 기능을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갑상선 암은 그냥 모양을 보는 초음파로 해야 되고요. 갑상선 기능은요, 혈액으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어떤 분이 갑상선암이 많이 걸리냐면요, 목에 방사선 노출을 한 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백혈병이 걸렸거나 또는 폐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하신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방사선 노출을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했을 때보다는 좀 젊었을 때 또는 어린아이에서 했을 경우에 갑상선암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게 되어 있고요. 유전적으로 갑상선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성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그런 가족들, 그 다음에 가족성 선종성 윤종증이 있는 이런 가족들, 이런 분들은요, 갑상선암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이렇게 생기는 갑상선암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갑상선암보다 훨씬 더 행동이 나쁩니다. 사망을 일으키고 전이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갑상선암에 대한 암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갑상선암 검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의 박현아였습니다.